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요즘 거래소 앱 열어보기가 많이 힘드시죠?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트 불장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서 계속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거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생각한 알트장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최근에 알트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상승했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합니다. 알트들이 상승하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죠.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해줄 때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알트코인이 많이 빠지죠. 이때 찍었던 64.3 구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년 이래 최고점을 찍었던 부분인 만큼 알트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알트코인에 계속 위협을 주고 있지만 저는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부분이 고점이 나오진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트들이 곧 반전할 때가 다가온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공포 탐욕지수 차트를 보면 현재 구간은 비트가 크게 상승하기 전 횡보했던 구간과 비슷한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포 탐욕지수가 이 구간, 즉 공포 구간에 들었을 때가 저쯤에 거의 다와갈 때였었죠. 그런데 뭐니 해도 알트장이 쉽사리 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 조롱에 대한 짤은 크게 달하고 있고 이대로 이더리움은 절대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죠. 비탈이 거의 비주얼상으로 한 80살 돼 보이는데요. 이더리움 이때 가도 거의 5,000달러에 달하는 게 뉴스로 날 만큼 이더리움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짤이죠. 똑똑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왜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량은 계속 늘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이더리움 ETF의 주간 유입량은 비트코인 ETF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당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소식이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저는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보면서 비교해 설명드려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지갑 잔고 변화 데이터입니다. 작년에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구간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67K부터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알트들도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럼 이더리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지금까지 유입 데이터를 살펴보면 10월까지 잔잔하게 가다가 11월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더리움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도 이더리움 ETF 유입량은 계속해서 늘어났었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는 멤버십 채널에서 미리 자세하게 해석해 공유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멤버십 설명 참고해보시면 될 듯해요. 매주 전용 라이브도 진행하면서 투자에 도움 드리고 이 시장 이겨나가는데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ETF가 계속 유입되면 뭐하냐?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라고요. 그렇죠. 알트장이 쉽사리 오지 않다 보니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ETF로 자금이 어떻게 유입되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걸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은 ETF를 출시하는 것만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판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그냥 ETF를 출시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은 투자자 유입을 위한 마케팅,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투자를 유치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맥도날드의 경우 새로운 버거를 출시할 때 바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내 테스트랑 소규모 시범 판매를 먼저 진행해요. 그러면서 이런 카피로 먼저 광고를 합니다. 이 버거를 먼저 먹어본 사람들이 극찬했습니다. 동시에 유명한 미식가, 음식 블로거들한테 먼저 시식을 제공해서 긍정적인 리뷰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신메뉴를 내놓으면서 광고나 기사로 기대감을 조성합니다. 일명 포모 마케팅이죠. 이번에 맥도날드 신메뉴 역대급 맛이라던데 라는 식으로 각종 블로그, SNS 등 막 도배를 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ETF도 마찬가지로 출시 전에 먼저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나 헤지펀드를 말하겠죠. 미팅을 하면서 관심을 끌어내요. 그리고 블룸버그나 CNBC 같은 경제 매체를 활용해서 기대감을 조성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ETF 유입량 얼마 증가, 비트코인 얼마 간다 등 기대감을 막 유발하죠.
우리가 보는 그런 기사들이나 SNS의 내용, 언론 인터뷰 등이 사실은 마케팅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레리 핑크나 마이클 셀러가 괜히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단순히 ETF를 만들어 놓고 놔둔다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한다는 걸요. 제가 서두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드렸습니다. 이 유입량이 그냥 늘어났을까요? 저는 ETF를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투자 유치 전략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유입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해서 유입을 시킬까요? 블랙록이 지구 최강의 자산 운용사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렇게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조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기관들은 왜 적극적으로 이더리움 ETF를 유입시키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유입시키고 나서 사람들이 손실을 보면 그동안 쌓았던 신뢰가 무너질 텐데 왜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하고 이렇게 시세가 안 좋은데 유입을 많이 시킬까 하고요.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코인 매수할 때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리서치를 통해 운영하죠.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인재들이 모여서 분석한 뒤에 전망을 예측하는 이런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 ETF 유입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등락폭, 가격에 좀 더 큰 영향을 받지만 이런 기관들은 단기적인 등락폭보다는 중장기 관점을 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좋지 않고 내려가더라도 오히려 기회를 삼고 매집하지 않나 싶어요. 이들이 보통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내용은 앞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웹 3.0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웹 3.0은 인공지능 AI죠. 올해 주식과 코인 시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유를 개인화하는 3세대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웹 2.0이고 다음 세대가 3.0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이 이더리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에 보시면 플리핑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거기에 대한 건 좀 과정이 되어 왔다는 거죠. 하지만 메인 체인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솔라나보다 총 가치 잠금 측면에서 10배나 앞서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더리움은 가장 견고하고 널리 채택된 블록체인으로 남아있으며 웹3 개발의 표준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결함만 차지를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도 경쟁자들 사이에서 계속 번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축하받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발전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 2021년 디파이의 엄청난 성장으로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트럼프가 디파이를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본문 내용에 보시면 협업적으로 일하는 고도로 숙련된 인프라 개발자로 구성된 대규모 커뮤니티 덕분에 그들은 다른 모든 체인보다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점점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보안 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고도로 숙련된 인프라 개발자. 이들이 보기에 이더리움이 그 모든 체인보다 더 안전하고 훌륭한 네트워크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더리움 지배력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블록체인으로서의 이더리움 입지를 더 공고히 한다는 게 이 기사 내용의 핵심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더리움의 TVL은 솔라나보다 10배나 높다. 이 TVL이라는 것은 디파이 네트워크에 예치된 총 자산의 가치를 말하는데 이 TVL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은 높다고 합니다. 솔라나가 아무리 날고 기는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10배나 앞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으로 여겨지는 웹 3.0에서 이더리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의 알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고 이더리움의 가치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보신 차트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증감을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테더는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며 얼마 전에 다시 신고점을 갱신했고 서클사의 USDC 역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 잠재적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코인 시세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FTX 상환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 18일부터 상환이 시작되는데요. 5,000달러 이하의 채권자들이 이자 20.5%까지 더해서 돌려받습니다. 60일 이내에 상환이 진행될 거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4월 중순이면 5만 달러 이하 채권자들은 상환이 완료가 되네요. 저는 이 FTX 상환을 기점으로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위터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차트인데요. 일종의 희망 회로일 수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 하얀색 추세선은 과거에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알트코인들의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차트대로라면 이번에도 2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3, 4월 본격적인 알트장이 올 거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이때와 이때는 또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대입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게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고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아니어도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근거들을 통해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전 2025년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던 알트장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 같이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올리기가 어렵다 보니 평소에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